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들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령은 결국 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살이지 말고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그런데 우리 서로 마음 정했으니 그냥 지금부터 같이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꿈 꾸셨습니까? 지난 한 해 좋은 한 해셨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지난 해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한 발 앞서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고 우리 국민의 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우리 모두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입니다.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 만두집에서, 오후에 수성 스마일 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그날 동대구 기차역에 오신 시민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 가는 수험생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분들, 기차역 내에서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화 업무 하시던 여사님들이셨습니다. 모두 자기 손으로 돈 벌고 공부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생활인들이셨죠.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처음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전역에서부터 현충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 일처럼 웃는 얼굴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당의 보배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감동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우리가 소수라고 움츠러드시지 마십시다. 우리는 광주, 호남을 책임지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뭐 기대하고 하지 말자고요. 다만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이 나라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를 보여줍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임에 분명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거기서 지금은 은퇴하신 함재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그리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눈치채셨다시피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는데요. 사실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옛 친구들, 선생님들, 이웃분들이 혹시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안녕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언제 진천에 가시면 안녕 케이크라는 곳에 가보셔서 우유 케이크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제가 좋아하는 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남매 3명이 산포라는 경기도의 가상도시에서 살면서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서울로 출근하는데요. 이미 출근하기도 전에 녹초가 돼버리죠. 막차를 놓치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꼭 시간 맞춰서 강남역에 모여서 귀가하고요. 경기도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는 곳이고 새로운 개발과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다양한 격차 해소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민주당이 하려는 폭정을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안전하고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겨서 경기도의 동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좋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가봅시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저 그리고 우리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의 생각들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 남았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결단을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충청의 지지자분들께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영서와 영동 모두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어요.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는 외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매 주말마다 제가 강원도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았죠.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4월의 강원도는 우리 모두 아다시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고 바로 이 자리 강원도에서 다시 모입시다. 고맙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는 피해 호소 이런 말 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건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시는 운영자이신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 중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DC 인사이드라든가 뭐 엠팍에 나오면 엠팍 이 게시돼 있는 사람 게시를 책임지는 사람을 자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지울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판례상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본인이 그런 철학이다. 뭐 거기 말하는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다. 그럼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저희가 잘 받들고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게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토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이고 모든 것이 한국이잖아요.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옷도 한복이고 그래도 문자도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전부 이긴데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보면 되겠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 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다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합니다. 정치를 그냥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첫째,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우리는 이걸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로써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 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도 경찰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뭘 믿겠다는 겁니까?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 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6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제 현관 앞에 칼과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그분이 저에 대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늘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김경률 회계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를 이제 좌우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저는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의 실체를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만 악마화했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총리실을 악마화하고 있고 부산대 의료진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악마화 프레임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선과 이루어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민도가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네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습니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할 거기 때문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 두 가지는 입법과 총선의 공천 조건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절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잠깐 이 중진분들 뵙는 자리에서 드린 말씀인데 약간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모두 그 정치개혁 할 겁니다. 저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정치개혁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정치개혁하고 그 권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십시오. 민주당은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민생 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공감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정치개혁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저는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저희가 실천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과한 해석입니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70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 민주당의 주류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 경찰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뭘 믿겠다는 겁니까?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 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6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제 현관 앞에 칼과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그분이 저에 대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늘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김경일 회계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를 이제 좌우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저는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의 실체를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만 악마화했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총리실을 악마화하고 있고 부산대 의료진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악마화 프레임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입비를 반납하겠다.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선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민도가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네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습니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할 거기 때문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퇴비 전액 반납 이 두 가지는 입법과 총선의 공천 조건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절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잠깐 이 중진분들 뵙는 자리에서 드린 말씀인데 약간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모두 그 정치개혁 할 겁니다. 저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정치개혁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정치개혁하고 그 권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십시오. 민주당은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민생 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공감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정치개혁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저는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저희가 실천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과한 해석입니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70일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재명 민주당의 주류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